혼자보다는 함께가 낫다. 대한민국의 결혼 문화를 선도하는 결혼행복 채널 미스터리 TV 연숙입니다. 결혼행복 채널 미스터리 TV는 비혼, 만혼, 저출산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인구 정책에 부응하고자 사회 지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선남 선녀들의 결혼을 장려하고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인터뷰하실 분은 문무학 시인이십니다. 네, 문무학 시인은 시조 시인이시자 대구문화재단 대표를 역임하시고 대구 문인협회 회장, 대구 예총회장, 대구문화예술의 분야에 큰 획을 그으신 거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대표님, 저희 리스토리 TV 시청자들에게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리스토리 TV 굉장히 정겹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방송이 꼭 필요한 시점에 네. 방송 시작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네.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런 네. 기대가 되는 방송입니다. 예, 앞으로 감사합니다. 그게 분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 리스토리 TV에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대표님이 출연하셔서 정말 반가워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습니까? 네. 그럼 다행이지만. 예. 예. 대표님 10월에 큰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예. 10월에 열리는 대구 수성 한국지역 도서전 조직위원장으로서 지금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데, 올해 대구 수성 한국지역 도서전이 어떤 행사인지 이게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대구 수성 2020 한국지역도서전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에 이제 4번째로 열리는 전국 행사입니다. 네. 제일 첫 해에는 제주에서 열렸고, 두 번째는 수원에서 열렸고, 세 번째는 고창에서 열렸는데, 네. 광역시 단위의 구청에서 네. 또 이런 단체에서는 처음 하는 행사가 네. 됩니다. 그리고 영남권에서도 처음 하는 것이고, 그건 무엇이냐면 네.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출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출판. 예. 출판도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출판단지가 있는 파주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출판사들이 모여서 우리는 이런 지역에서 네. 우리는 이런 책을 만들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에서 아무리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책으로 직접 만든 책을 보여줌으로 해서 지역에 이렇게 훌륭한 출판사들이 있고 훌륭한 작가들도 있다. 이걸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일종의 문화 분권 운동입니다. 예, 원래는 네. 5월 달에 하기로 했지만 좀 올해는 민망스럽게도 코로나19 때문에 네. 10월로 할 수 없이 연기해서 일이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대표님, 아울러 지금 책 읽기 운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예, 리스토리 웨딩에 네. 우리 이현숙 대표가 하시는 거하고 궁극적인 면에서는 길이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니까, 우리 사회가, 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현숙 대표가 보시기에는 결혼을 안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근데 내가 보는 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사람들에게 책을 좀 예. 읽게 만들어야 예. 되겠다. 이런 작정을 하고 내가 옛날부터 네.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예. 내가 이렇게 목숨 걸다시피 작정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네. 2016년 1월인데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뉴요크라고 하는 전문 교양 오락 주간지가 있습니다. 네. 아주 유명한 거죠. 1925년에 창간돼서 세계의 교양 오락을 다루는 아주 유명한
주간지인데 그 주간지가 어떤 기사를 실었느냐면 제목이 한국인의 모순이었어요. 한국인의 모순인데 네.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예. 한국인들은 이상하다. 책은 읽지 않으면서 왜 노벨상을 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듣기엔 무시무시하게 자존심 상하는 네, 얘기를 그렇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정말 그 세계적으로 이렇게 책을 안 읽어서 비난을 받아가 되겠냐. 네. 그럼 내가 다른 어떤 일보다도 그래도 뭐 그 분야에 관여를 하고 내가 책을 만들고 뭐 그런 네. 사람이니까 책 읽기 운동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책 읽는 사람들을 모아서 강의도 하고 네. 같이 책을 읽고 토론도 하고 예. 그런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네. 예. 대표님, 제가 알기로 대표님은 젊은이들에게 상당히 지금 인기가 많으신 걸로 그렇지 알고 않을걸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채널의 주제가 결혼이다 보니까 결혼 얘기 좀 해볼까요? 예, 네. 예.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해서 대표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또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결혼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예, 참 쉽지 않은 주제인데 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건 피상적으로 보면은 네. 그냥 결혼하기가 힘들고 뭐 돈 벌기도 힘들고 네. 뭐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예. 생각하지만은 예. 커다란 어떤 가치관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우리 인류가 생기고 나서부터 그 최대 명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제일 유명한 것이 바로 소크라테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얘기잖아요. 네. 결혼하는 것이 행복하냐?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예. 안 하는 것이 행복하냐? 네. 그래서 무조건 해도 후회할 예. 것이고 안 해도 후회할 것이다. 예.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내가 하는 주장은 어차피 후회할 것이라면 일단 회복하자. 회복하자. 맞습니다. 그런 예. 생각이고 네. 이걸 좀 더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우리 리스토리 웨딩에서 갖고 있는 얘기의 주제가 네. 함께 하는 것이 혼자 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죠. 네, 혼자보다는 함께가 낫다. 네, 그 슬로건 같더라고요. 네, 네. 슬로건 같은데 네. 그 얘기를 일찍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벤자민 예. 프랭클린이 네네. 그런 얘기를 먼저 했거든요. 벤자민 클린은 네. 최초의 미국인 그렇게도 말하고 신대륙의 신대륙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네. 펼친 그런 아주 예. 유명한 정치가거든요. 예. 그 정치가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함께 했을 때 네. 성공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네. 함께 했을 때. 예.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총각이라고 하면은 결혼했을 때의 결혼했을 때 이룰 수 있는 성취감을 예. 도저히 이루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총각은 네. 미완성의 동물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야죠. 그런데 Love is blind라고 해서 사랑은 맹목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적이었다. 그런 것보다도 사람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 사랑할 때는 예. 이런 것인데 결혼이라는 것은 그런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만 아니라 결혼을 하게 되면은 맹목적이던 시각에서 시력을 회복하게 된다. 시력을 회복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상당히 하거든요. 현실적인 내용 같아요. 그렇죠. 현실적이지만은 네. 그게 이제 안정된다는 거죠. 결혼 정말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네. 응? 사람을 사람답게. 사람을 사람답게 산다는 건 뭐냐면 사람이 안정이 돼 있어야 돼요. 삶이. 그렇죠. 삶이 안정이 돼 있어야 되지. 안정이 안 되면은 늘 들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올바른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안정하려고 하면은 결혼을 해야 된다. 결혼을 하게 되면은, 안정하게 된다. 그 다음에 많은 젊은이들이 막 결혼해서 어떻게 살까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네.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냥 살아봐라. 아이도 저절로 크고 돈도 저절로 붙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실제로 우리가 조금의 삶을 경험해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다 갖추어 놓고 결혼하고 뭐 다 갖추어 놓고 뭐 하면은 그게 뭐 좋은 결혼이겠어요. 네. 그래서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예.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예.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만드는 하나의 그렇죠. 어떤 예. 그죠? 예. 네,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아,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네. 그 대표님 그 혹시 연애 결혼을 하셨어요? 중매 결혼 하셨어요? 저는 중매 결혼을 했어요. 아, 중매 결혼 하셨습니까? 예. 저는 네. 뭐 군대도 좀 늦게 갔다 오고 네. 여러 가지 집안 사정 그런 것들도 있고 예. 해가지고 중매 결혼을 네. 했습니다. 그 사모님하고 이제 상당히 인고 부부로 소문이 나가 있던데 혹시 이 결혼을 잘 그 유지하는 그 비결이 있을까요? 뭐 굉장히 인고 부부라 하기는 그렇지만 한 40년 살았으니까 같이 네. 살았으니까 네. 40년 같이 살았으니까 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인고 부부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40년 동안 그래서 뭐 큰 싸움만 하고 이혼 안 하고 살 수 있는 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적당한 거리두기. 아, 적당한 거리두기인데 네. 사람들이 뭐 결혼하면 무조건 같이 있어야 되고 같이 살아야 되고 짬도 없이 틈도 없이 같이 있으면 네. 사람은 누구나가 실증 내기 마련이에요. 네. 그러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를 인정해야 돼요. 거리라고 하는 것이 요새 뭐 그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그렇죠. 많잖아요. 아주 친밀한 공간, 네. 아주 친밀한 공간이 46cm입니다. 46cm. 네. 그러면 46cm가 그 친밀한 관계고, 그 다음 46cm부터 120cm가 그 아주 가까운 사이. 아. 가까운 사이의 거리고. 네. 그 다음에 그 120cm부터 360cm까지가 바로 사회적 거리입니다. 아주 친밀한 공간이 46cm인데, 네. 부부간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면 좋겠냐면은, 네. 100cm 정도 됐으면 좋겠다. 100cm 너무 멀지 않나요? 아,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네. 거리 정도. 네. 네. 그래서 뭐 굳이 이유를 댄다고 하면은 네. 바로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그렇죠, 그렇죠. 대표님의 그 예.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는 비결로 예.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TV에 그 보면은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혹시 보신 적 있으시나요? 한 번쯤 봤습니다. 아, 예, 그게 화제가 굉장히 된다고 지금 장안의 화제가 되고 이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 각자의 그 인생관이나 또 정체성, 뭐 인생의 방향성이 다들 다르겠지만은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이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것만은 서로가 꼭 지켜야 해야 된다. 뭐 그런 것이 있을까요? 있죠. 네. 있는데 그 요즘 그 TV 연속 방송국이 굉장히 뭐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런 화제성이 좀 문제예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자극적인 소재를 통해서 이제 방송이 그 청취율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네. 것도 나오게 되는데 부부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그러려고 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신뢰, 믿음입니다. 네. 그렇게 대표님, 생각합니다. 저기 딩크족이라는 얘기 예, 많이 예. 들어보셨죠? 예. 그 신조어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이제 딩크족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얘기를 하면서 자식을 낳지 않는 근데 예. 요즘 세대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예. 물론 뭐 그 이면에는 어떤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가치관 또 경제적인 문제 뭐 있겠지만은 저희 기성세대가 볼 때는 결혼을 하면 무조건 자식을 낳아야 된다 이런 관념이 좀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대표님은 또 요즘 세대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또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예. 그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이건 비단 뭐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현상인데, 네. 세계적인 현상인데, 아이들 낳아서 기르기가 얼마나 힘들면은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는가. 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국가가 할 일이 참 많죠. 저는 이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직업이 뭐냐면, 가장 벌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부모가 된 죄가 제일 크고, 부모가 된 죄를
크고, 그 다음에 예. 두 번째가 선생이 된 죄가 제일 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가르쳐야 되니까. 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리스토리 웨딩에서 추구하고 네. 있는 것처럼 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네. 그렇게 우리가 인류를 지속시키는 위대한 일이잖아요. 결혼을 네. 한다는 건. 네, 네.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이 개인의 일이 아니에요. 인류의 일이에요. 그렇죠. 인류의 일이면서 인류를 지속시키는 위대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 대표님 주례도 많이 맡으시죠? 주례 참 많이 했죠. 많이 하셨죠. 네, 주례 참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저희들이 주례를 하시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또 인격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맡으시니까 아마 대표님도 주례를 많이 맡으셨을 것 같은데 이 젊은이들에게 어떤 또 덕담을 많이 하시는지 주로. 예, 저는 참 주례를 지나치게 많이 했어요. 네. 내가 40대 후반부터 했는데, 그렇게 일찍 하셨어요? 내 제자들, 예. 뭐, 직장의 선후배, 문단의 선후배, 또 나이 들어가니까 친구, 아들, 딸, 뭐, 그의 지인들에서 정확한 기록은 안 했지만은 100번이 훨씬 넘을 겁니다. 진짜 많이 예, 하셨네요. 네. 심지어는 하루에 3번 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에. 네.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결혼할 때마다 뭐 내가 부탁하는 거는 거의 한정돼 있는데, 그 세 가지입니다. 네. 제일 첫째가 사랑해라 하는 것이다. 사랑. 말도 안 되는, 결혼하면 뭐 뻔한 게 사랑인데, 네. 그럼 그 얘기를 또 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람 사는 것 중에, 부부가 사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랑해야 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부탁이고, 두 번째는 예지를 활용해라 이런 말인데, 예지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거하고 네. 밝은 마음이에요. 예. 예지를 활용.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님들로부터 교육기관에 가서 뭐 배우고 익히는 모든 것이 예지예요. 네. 예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이제 지금까지 배워오고 갖고 온 것들, 그 예지를 결혼 생활에 다 쏟아부어라. 다 쏟아부어라. 네. 그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새롭게 살아라. 늘 새로, 늘. 이걸 뭐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뭐 창조적인 삶,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네. 건데, 지금 같은 시대에는 더욱더 절실하지만은, 두려움, 그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은 절대로 개인적인 삶도 사회적인 발전도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새로운 것에 굉장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네. 특히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전공을 한 분야, 자기 직업에서는 언제나 최첨단에 딱 할 정도로 새로운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과감하게 수용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네. 그래야 그게 성공할 수 있는 요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사랑해라. 예지를 활용해라. 네. 그 다음에 창조해라. 예. 새로움을 수용해라. 예.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주로 많이 네.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 대표님께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예. 그 결혼을 주제로 한 시 혹시 한번 낭송 한번 부탁드릴까요? 예, 뭐 제가 시인이니까, 네. 시니까 뭐 딱 결혼이라고 해서 제목으로 쓴 시는 아니지만은, 네. 내가 사는 모습, 내가 결혼해서 사는 모습이 바로 이제 단란한 그 가정의 한 전형인데, 네. 그런 내용의 시가 하나 있어서 제가 잠시 낭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뭐 계절하고 어울리지 않게 어느 가을날이라고 썼는데, 네. 그걸 한번 제가 일러드리죠. 어느 가을날,
네, 오늘은 대구 문화예술의 발전에 한 획을 그으신 문화계의 거장 문무학 대표님과 함께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 코로나19라는 복병 때문에 대구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대구 시민들의 성숙하고 격조 높은 시민의식으로 우리는 힘을 모아 잘 이겨냈습니다. 코로나가 없는 위대한 대구의 봄을 기대하며 오늘 순서는 모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